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주간 정리와 주간 전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TQQ, SLXL, FNGU, BLZ, ETF 등 이런 분할 매수 시 이 세배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할 때 주의점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테슬라 FSD 관련해서 소식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 관련해서 소식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13일에 이제 델타항공과 TSMC, 14일에는 JP모건, 블랙록,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열성팬 이상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총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차 분할 매수 이후 너무 성급하게 2차나 3차 분할 매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나 이제 천천히 느긋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엊그제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1차 분할 매수 이후 마이너스 5% 이하에서는 저는 2차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5% 이상 벌어졌을 때, 아니면 최대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하셔서 2차, 3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프리마켓에서는 일단 본장과의 괴리율이 큽니다. 프리마켓에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급하게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꼭 시장이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3차 매수가 이제 마지막 매수이기 때문에 총 3번을 분할 매수할 때의 얘기이고, 5번 이제 분할 매수도 할 수 있고 4번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차 매수를 이제 보통 3번의 분할 매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3차 매수는 확실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 차트상으로 확실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13일 델타항공과 TSMC, 그리고 14일에 이제 주요 은행들, 그리고 시티그룹, 블랙록, 웰스파고의 실적이 있고, 시장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시즌을 발판으로 연초 주식시장 급락세가 잦아들면서 시장에 다시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주식시장은 심각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주가들은 상승한 종목들이 있다. 이런 이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 버크셔 회사비 같은 이제 가치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이 배당주들, AT&T나 이제 버라이즌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그리고 현재 유가 관련 이 엑스모빌이 12%대 상승, 쉐브론이 이제 6.54% 상승 나왔고, 이 에너지 오일앤가스 이퀴먼트 앤 서비스 이 슬럼버거가 17%에 가까운 상승, 베이커 앤 유지가 8.56%, 그리고 할리버튼이 이제 13.77%의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런 은행 관련주들, 파이낸셜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현재 리오프닝주 섹터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리오프닝주 섹터는 제가 이제 연초에 얘기를 드렸듯이 오히려 빅테크나 기술주보다 올해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보잉은 7.03% 상승으로 나왔으며, 그리고 현재 이제 델타항공 6.2%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도 8.85%, 그리고 노르웨이전도 7%대 주간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기차 섹터에서는 GM은 6.21%, 포도는 17.67%의 이런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치주의 대명사 이제 한일은 3.47%, G는 7.3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해 지금 12월 14일에서 15일 FOMC의 의사록에 당시 회의에서 시장이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긴축 방안이 논의됐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상황이고, 연준이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곧바로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설 것을 시사를 했지만, 이게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논의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주가는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 때문에 지난주 오후 고래일 동안 약 4.5% 급락에 지난주 2월 이후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고요. 반면 대형 우량주 가치주로 구성된 다우존스는 낙폭이 0.29%,
그리고 S&P 500 지수도 일단은 마이너스 1.8%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고점 대비 지수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2%대 고점 대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1%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번 주간만 이제 마이너스 4.5% 나스닥이 빠졌으며 지금 고점 대비도 마이너스 7%에 가까운,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운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수로는 1월 12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가 되며 12월 13일 1월 12일이죠. 1월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1월 13일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가 있다. 이 두 지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두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제 파월 의장 이제 지명 청문회 이런 이제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월 달에는 1월 25일부터 26일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팅이 3월 달 미팅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미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이 FOMC 미팅에서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에 대한 또다시 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3월로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양적 긴축 관련해서 시기가 당겨질수록 이제 주가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실적 발표되는 1월 13일 델타항공의 EPS를 보면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0.1을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데, 어닝이스퍼에서는 0.14로 잡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적보다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48불대 이상, 50불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델타항공의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보면 평균치 53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비 28.79%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TSMC도 1월 13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1.14불, 지금 어닝이스퍼의 예측치는 1.17불인데 TSMC도 지금 전고점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전고점 142불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제 128.25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 레포트 요거를 지금 현재 커뮤니티 게시글 그리고 열성팬 이상 게시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시티그룹은 1월 14일 예상 EPS가 컨센서스가 1.68, 어닝이스퍼의 예측치는 1.95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은행 관련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시티그룹 외에도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서스가 1.09불, 어닝이스퍼 1.2불 EPS 예측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JP모건 1월 14일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3.02, 지금 어닝이스퍼 예측치가 3.3으로 좋은 실적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과 지수를 추정하는 ETF 3배에서 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만 이게 가능을 했었는데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잘 이용을 한다면,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굉장히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TQQ, SLXL, FNG, BLZ보다는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존의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아마존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QQQ 등 이런 이제 종목들의 거래가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증시에 좋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실적, 좋은 호실적을 가지고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FSD 가격 소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FSD 가격을 기존의 $10,000에서 지금 $12,000로 1월 17일부터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런 FSD 패키지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중고차 방어도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을 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20%나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이 뭐 내년에 진짜 내후년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마진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EPS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FSD 관련해서도 구독 서비스를 테슬라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먼슬리 서브스크리션 구독 서비스 자체의 가격은 199달러로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이런 구독 서비스 가격도 앞으로 추후에는 올릴 예정인 점에 참고를 봐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오늘 주간 전망과 지금 한 주간의 주간 전망과 주간 정리 관련해서 보았으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가치주 배당주가 어느 정도 포션에는 꼭 필요하다. 너무 기술주 가치주의 100% 포션으로만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면, 술 한잔 이상 회원님들 중에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 텔레그램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